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1강 AI 앱 인벤터 개요.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시리즈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앱 인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고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구현하려고 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예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나올 때 꼭 따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이들 용어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컴퓨터 과학의 가장 넓은 영역이 바로 A라는 이 큰 동그라미에 표현이 되어 있고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컴퓨터 과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통계라던가 수학 같은 다른 영역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과는 일부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집합 부분에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더 넓은 분야이고 그거보다 좁은 분야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머신러닝 분야입니다. 머신러닝, 한국말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지도학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앱 인벤터 AI에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은 다 지도학습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지도학습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기계에다가 문제와 답을 아주 많은 세트를 학습을 시키고 나면은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새로운 문제를 주었을 때 답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학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분류와 회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는 새로이 들어온 데이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곳에 속하는지 찾아내는 능력을 말하고 회귀라고 하는 거는 y는 fx 느낌의 이런 함수에서 새로운 x 값이 들어오면 y 값을 찾아내는 이 함수를 구체적으로 사람이 주지 않아도 알아서 패턴을 찾아서 만들어낸 다음에 새로운 x 값이 들어왔을 때 y 값을 찾아내는 그런 거를 회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학습의 분류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류는 무엇인지 간단한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들이 있죠. 컵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들이 이렇게 마구 섞여 있는데 이것을 머신러닝의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막대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컵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막대 아이스크림이나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들어오면 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 이 새로 들어온 아이스크림이 이 세 곳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찾아내는 그런 거를 분류라고 합니다.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 네이브, 베이스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입니다.
AI 앱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앱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인 앱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AI 앱의 경우에는 머신러닝 모델과 소통을 한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은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답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앱 프로그램에서 사진이라던가 비디오 데이터 아니면 오디오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로 보내면 머신러닝 모델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이미지랑 오디오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 몸에 대해서는 몸의 각 부위의 위치 같은 정보를 알려주고 또 얼굴의 경우에도 얼굴의 눈, 코, 입의 XY 좌표, 즉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앱 프로그램과 달리 머신러닝 모델과 소통해서 답을 얻어온 뒤에 그것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AI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인공지능 익스텐션이 필요합니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앱 인벤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기능들인데 앱 인벤터를 제작한 곳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앱 인벤터랑 연동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익스텐션 프로그램들은 파일 이름이 모두 AIX로 끝납니다. 익스텐션들은 인공지능 익스텐션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AI 익스텐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룩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사물 인식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룩 익스텐션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인식해서 그 사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는 음성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익스텐션입니다.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익스텐션입니다. 포즈넷 익스텐션은 사람의 포즈를 인식해서 사람의 팔, 다리, 얼굴 각 부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 메쉬 익스텐션은 얼굴에서 눈, 코, 입 같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AI 익스텐션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익스텐션을 앱 인벤터를 제작한 곳에서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앱을 만들 수 있는 익스텐션을 앱 인벤터 제작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머신 러닝 포 키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IBM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쉽게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경우에도 그 앱 인벤터랑 연동해서 앱을 제작할 수 있는 익스텐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9강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룩 익스텐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룩 익스텐션은 모바일 넷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바일 넷에는 이미 학습한 이미지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룩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룩 익스텐션을 사용한 앱이 있는데 이렇게 시계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거나 시계의 사진이 들어있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으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클럭이라고 인식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모바일넷에는 이미 1000여 가지 이상의 사물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룩 익스텐션을 앱에다 포함시키면
별다른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진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계속 인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룩 익스텐션을 앱에 이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앱은 매우 간단한 앱으로 룩 익스텐션을 추가하였고 레이블과 버튼과 웹뷰어만 있습니다. 블럭을 한번 볼게요. 사물인식 버튼을 클릭하면 룩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류를 하고 이미지가 분류된 결과를 레이블, 인식 결과라는 레이블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앱입니다. 앱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앱을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인식을 한 결과인데 이 바이올린 이미지는 모니터에 띄워놓은 이미지입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바이올린을 0.85, 그 다음에 첼로로 0.09 정도 인식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여러 가지 이 수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 이 수치들의 합을 더하면 1이 되는데 0.85로 인식한 85%의 확률로 인식한 이 바이올린이 이 룩 익스텐션의 인식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바일넷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앱 인벤터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익스텐션입니다. 모바일넷이라고 하는 것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딥러닝 기술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인데 머신러닝을 만드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바일넷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다른 모델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고 전력 소모가 적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큰 프로그램에 비해서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넷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룩 익스텐션과 차이점은 룩 익스텐션은 이미 인식된 이미지 인식 모델이 들어있고 우리가 거기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앱을 만들어서 룩 익스텐션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시계를 보여주면 시계이구나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반면에 이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면 여기에 우리 나름의 학습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미지들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넣어서 우리가 만든 앱이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사용자가 이미지를 추가하여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것이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는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에서 이미지가 오디오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음성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니스하고 이렇게 사라라고 써 있는데 제니스가 말한 것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사라가 말한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제니스와 사라의 음색 차이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말을 하면 사라로 인식을 하고 또 제니스가 말을 하면 제니스로 인식을 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음성 인식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기본 앱 인벤터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 이것은 음성의 내용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라고 말을 하면 사과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뭐 컵이라고 말을 하면 컵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데, 그 음성 인식 컴포넌트에서는 음성의 내용을 인식하고,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이런 음색의 차이를 인식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익스텐션은 포즈넷입니다. 이 포즈넷은 사진이나 이미지에서 일단 사람을 인식을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인식을 해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각각 신체 관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내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인식하는 내용은 사람이 일단 있는지를 인식한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 부분, 코부터 시작해서 뭐 귀 등 다양한 얼굴 부분, 그 다음에 얼굴 아랫부분인 뭐 어깨, 그 다음에 뭐 팔꿈치, 손목, 뭐 히프, 뭐 무릎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냅니다. 인식을 해낸 다음에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것은 그 각각의 XY 좌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즈넷 모델하고 소통을 하는 앱에서는 이 모델에서 알려주는 그런 우리 몸의 신체 부위의 XY 좌표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포즈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델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활용만 하면 됩니다. 페이스 메쉬는 포즈넷과 매우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두 개 모두 그 구글의 자회사인 YR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페이스 메쉬는 얼굴만 인식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에서 468개의 점을 가지고 이 얼굴의 각 부위를 인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포즈넷에서도 얼굴의 주요 부위를 인식을 하긴 하지만 페이스 메쉬는 훨씬 자세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라던가 이마라든가 입 등에 대해서 이제 Y좌표를 생성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얼굴에 이렇게 그물 이미지로 이렇게 얼굴을 형상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왼쪽 이마, 가운데 이마, 오른쪽 이마, 또는 뭐 코의 왼쪽 코, 오른쪽 부분, 또 코의 아랫부분, 또 입술의 윗부분, 아랫부분, 또 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메쉬를 이용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얼굴에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캐릭터들을 위치시켜서 사진을 꾸밀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꾸미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면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이 계속 사람의 해당 위치로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페이스 메쉬가 이 사람의 얼굴에서 각 부위의 위치를 프로그램에 알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런 앱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I 앱을 만든 다음에 폰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AI2 컴패니언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 MIT 앱 인벤터 2 컴패니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앱하고 앱 인벤터 앱을 작성하는 웹사이트하고 연동을 해서 앱이 실행이 됩니다. 이 AI2 컴패니언을 사용하면 공식으로 서포트되는 AI 익스텐션들이 모두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AI 앱을 만든 다음에 AI2 컴패니언을 실행시키고 이 앱으로 스캔 QR 코드나 커넥트 위드 코드로 앱에 있는 요 QR 코드 또는 이 코드를 입력을 해서 앱이 여기에 실행이 됩니다.
이것은 컴퓨터와 폰이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앱 인벤터 앱은 원래 안드로이드에서만 작동되는 앱인데 요즘은 이제 아이폰에도 이 AI2 컴패니언이 있어서 앱 인벤터에서 만든 앱들을 실행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의 경우에 AI 앱들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그런 AI 앱들은 하나도 실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 AI2 컴패니언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앱들을 바로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앱은 다른 앱들과 마찬가지로 폰에 설치해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APK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에는 APK 파일만 있으면 안드로이드 폰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한데요. APK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빌드에서 안드로이드 앱.apk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는 APK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QR코드의 경우에는 앞에서 사용한 AI2 컴패니언 앱을 사용해서 QR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파일을 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I2 컴패니언 앱을 이용하면 바로바로 실행되는 그런 AI2 컴패니언 기능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QR코드를 읽어서 APK를 다운로드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 경우에도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허용하는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허용을 해주고 또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플레이 프로젝트에서 차단됐다고 나오면은 무시하고 설치를 눌러서 계속 허용을 하고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APK 파일은 폰에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MIT 앱 인벤터 사이트에서 우리 스스로 만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일은 보안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이 없거나 또는 아이폰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앱을 설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장치는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폰의 기능을 그대로 소프트웨어화해서 우리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에뮬레이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던 빌드 APK 파일을 생성하면 이렇게 창이 뜰 때 이 부분을 클릭해서 APK 파일을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APK 파일은 에뮬레이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에뮬레이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블루스택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운로드 받기도 쉽고 널리 사용되는 것인데 bluestacks.com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태블릿 모양의 앱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앱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위에서 8번째 아이콘, 이 아이콘이 바로 APK를 설치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Ctrl Shift B를 누르거나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 다운로드 받은 APK 파일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날 것이고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앱을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뮬레이터가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이미지 인식 모델은 실행을 해볼 수가 있지만 나머지
오디오 인식이라던가 포즈넷, 페이스메시는 실행을 해볼 수가 없고, 또한 미디어에 있는 음성 인식 기능도 이 에뮬레이터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미지 인식 기능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이 없는 경우에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제1강 AI 앱 인벤터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